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변창흠 장관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도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 대책은 좀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봐요. 첫째로는요, 일단 국민의 민심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물론 LH 사태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변 장관이 주무장관이었고, 또 이번에 국토부 장관 되기 전에 LH 사장을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의심이 있다고 의혹이 들고 있는 20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11명이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본인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면 일단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주무장관이었고 그 전에 LH 사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적 분노,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되면 사표가 수리될 걸로 보이지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사 공급 대책, 지금 현재 공급 대책이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집값 오르고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LH 문제는 그 문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지만, 또 집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 전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활에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만드는 점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초기적인 입법 관계,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에서 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아마 마무리하고 나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아마 사표가 수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목요일이었죠. 이번 목요일에 정부 1차 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여론은 좀 허탈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을 때 한 분이 하루 만에 조사를 했는데 한 13명, 14명이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부 조사에서 7명이 추가로 나온 거라서 조금은 아쉽다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이 1차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1차 조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아직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국토부 그리고 LH에 대해서 14,000명 정도 되는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우선은 소유 내역 그리고 토지 거래 내역 등을 이렇게 대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7명 정도가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의심이 된다.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 관련 20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직계 좀비 소유라든지 배우자 그리고 지인들, 인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되고 난다면 더 혐의자는 늘어날 수 있겠죠. 다만 이 혐의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또다시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을 수 있느냐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차명 거래에 대한 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1차 조사에서 어떤 시스템에 사람 이름을 넣어서 좀 관련성을 조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토지 거래 쪽으로 더 옮겨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했다고 보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첫 번째 조사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조사를 한 겁니다. 즉 강제 수사권이 없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동의서 다 받고요. 또 안 낸 사람은 조사도 못했어요. 그리고 행정 시스템 안에 있는 본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통령도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투기하는 분들 입장에서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다 남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족 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디서 돈이 흘러 들어왔고 그 돈이 결국 누구에게 수익을 주느냐 하는 부분들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본부에 금융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국세청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도 들어가 있고 이런 이제 경제 관련된 부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좀 활용을 해서 돈의 흐름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차명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남의 이름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가족 이름으로 거래한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고 또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강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계좌 추적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부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서 합동 이제 수사본부를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강제 수사권을 동원하고 금융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을 통해서 차명 거래라든지 아니면 가족 거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는 어려움이 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서 실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차명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이번 1차 조사 때 LH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만 대상이 된 거고 가족들은 제외가 된 거였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국토부 직원 그리고 LH 임직원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가족들, 뭐 배우자라든지 뭐 직계 좀비속 그리고 이제 인척들 에 대해서도 오히려 차명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넓혀 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LH와 국토부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하고 난다면은 굉장히 혐의자가 많이 증가할 수 있겠죠. 다만 이 혐의자들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입증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여당과 야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방지책도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궁금증인데 1차 조사 때 가족들 명단도 제출을 받고 같이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았으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족들까지 함께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도 뭐 여러 가지로 이 조사 진행 관련해서 조금 많은 불만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강제 수사까지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 동의서 자체를 받지 않고도 굉장히 많이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증거인멸이나 이런 시간들이 더 짧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 더 많이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명도 더 쉽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 달 초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한 열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차 조사도 결국엔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했는데 예. 차명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본인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엔 이런 1차 조사가 계속해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결국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 경청을 하고 이에 대한 좀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이 강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했고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특검은 뭐 지금 할 게 아니다. 검찰이 먼저 하게 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특검 관련한 것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문제도 지금 여야가 의견이 다릅니다. 네. 여당은 하자 그러는데 야당은 지금 국회의원 전수조사 처음에는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입장 바꿔가지고 민주당이 먼저 해라 이렇게 네. 좀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특검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특검 같은 경우 현재 법으로 특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게 야당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를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왜 검찰 수사하는 약간의 지금 차질이 생기는 거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이 6대 중대범죄만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지만 예. 근데 이 지금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는 6대 중대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하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검사 2명이 파견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법들을 찾으라고 하니 그럼 특검하는 방식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특검은 현행법으로 가능해요.
현행 법으로 특검 구성이 가능하고 특검을 구성하면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행 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그럼 특검 만들어서 검찰 인력 충원받고 거기서 그럼 수사를 해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검경 수사권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정 문제가 그걸 비판을 하면서 이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는 동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 분노가 있는 상황이니까 야당도 너무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 맡기고 그 특검이라도 해서 정말 모든 문제를 밝힐 수 있다면 낱낱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문제도 그래요. 민주당이 먼저 해라 나중에 해라 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요.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뭐 이해충돌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요. 토지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법안 만드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지자체도 지금 조사하겠다 그러고 국토부 LH 다 조사하잖아요. 그럼 국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노가 국민들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SNS에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가 캥기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야당이 이걸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저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어떤 그 불만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특검이냐 검찰 수사냐 많은 국민들이 보기엔 그냥 정치적 논쟁으로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검찰이 예전에 1기, 2기 신도시 문제 때도 검찰이 수사본부 만들어서 조사했거든요. 예. 물론 경찰도 했습니다만 경찰이 같이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노하우가 더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들어와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해 초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법을 바꿔야 돼요 또. 만약에 검찰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게 하려면 주체가 돼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안의 특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하자는 것 자체를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검찰이 수사하게 하자는 것과 특검이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만들자고 하면 지금 현행법으로 가능한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오해는 풀릴 수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 함께 수사를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법적인 문제니까요. 변호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요. 우선은 특검이 출범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특검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범죄 혐의를 파악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그만큼 증거인멸의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조금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특정 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검찰이든 아니면 경찰에서 직접적인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특검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특검이 도입되는 시기에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올리면 됩니다. 올려서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특검을 하자고 하고 만약에 손을 놓고 있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여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보완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특검을 도입하는 것도 오히려 그 공정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어쨌든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많은 국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 엄벌할 수 있느냐, 이 관계자들 엄벌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다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좀 이제 검토되고 있는 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은 부패방지 건의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86조에 보면 업무상 이 비밀을 가지고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뭐 타인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86조 1항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사망에서 86조 사망에서 이 이익에 대해서 몰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몰수가 되려면 이 법상의 형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말로 비밀을 이용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하나가 문제가 될 거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도 보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거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입증이 될 수 있느냐 또 문제가 될 것이고 네. 공공주택특별법에도 57조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비밀 정보가 이용이 된 것이냐 이거 자체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좀 검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농지법입니다. 예. 이 지금 공공주택 대상 토지가 보통 이제 농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농지 경영계획 뭐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실제로 농지를 이제 경작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런 서류를 냈다면 이 부분 처벌은 검토를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 처벌 자체가 강하지가 않아요. 58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 몰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뭐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밀을 이용했다라는 게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자체가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번 다시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 과거 뇌물죄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만이 뇌물죄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고 판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김영란법이었거든요. 그때는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특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다 처벌하는 걸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거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밀 정보 이용했는지 여부를 관계없이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새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몰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뭔가 네. 지금 상태로는 명확하게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게 국회에서 좀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된다. 법조계에 계시니까 어떤 좀 법안들이 나와야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우선은 뭐 LH5법이라고 해서 법이 이제 지금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뭐 공직자윤리법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방지책도 마련을 하고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떤 법에 이런 규정이 들어갈지도 중요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의심되는 사례 자체에 대해서 모두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요건이 입증해야 되는 요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래 자체를 이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되는 거래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주체에 대해서도 지금은 공직자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3자라든지 그리고 전직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또 아예 명확하게 해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뭐 이익으로 환수한다라든지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뭐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절차적인 부분도 좀 더 마련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이런 그리고 이게 거의 이익이 많이 나는 데가 이런 원래 비싼 땅이 아니라 저렴한 땅들이거든요. 뭐 농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거래를 할 때 뭐 이 사람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고 한다면은 예방 자체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결국에 입증의 문제인 건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거잖아요.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게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나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투자와 투기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투자는 던질 투자에 자본 자자, 그래서 자본을 던진다라는 것이고 투기는 이제 틀 기자입니다. 그래서 기회에 자본을 기회를 던진다, 기회에 던진다라는 것인데 투자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뭐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를 했다가 이득을 얻는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내 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 투기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확실한 기회에 자기의 자본을 이제 던지는 그런 행위를 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기도 투자도 아니고 이거는 정답지를 보고 이제 답을 마킹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는 반칙이 아니냐, 공정성이 정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투기보다도 더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재발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자체가 있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행위 당시에 없던 법으로
나중에 과거의 이제 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이익을 얻고 만약에 이런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다 처벌이 안 되고 다 이익을 얻고 어쨌든 종결이 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정소급입법은 금지인데 부진정소급입법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처벌을 최대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거 자체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를 잠깐 바꿔봤어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다시 재이첩을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기원 검사 이 부분을 공수처에 넘긴 바 있었잖아요. 네. 다시 이렇게 재입첩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이 뭐냐면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장하고 차장은 임명이 돼 있는데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을 지금 모집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걸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열어야 되는 야당에서 인사위원들을 또 추천해 줬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수사 인력이 지금 완전히 꾸려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사 인력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한 2, 3주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수사 인력을 다 만드는 데까지는. 그러면 2, 3주 동안 이 수사를 안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국민적 분노가 또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공수처에 수사하라고 넘겼더니 안 하고 있다. 그럼 공수처가 제대로 일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공수처한테 부담이 됐을 거고. 방법이 있다면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검사들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또 검사들을 검찰에서부터 파견받아서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촉박성도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국민적 분노가 일 수 있는 사안이라 다시 그걸 검찰에 넘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원래 이 수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겨서 수원지검에서 아마 계속 수사를 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요. 검사를 수사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로 이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왜 경찰이 아니라 검찰로 이첩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되면 예. 그 자체가 원래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걸 경찰로 입청하면 어떤 논란이 생기겠습니까? 일부러 또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예. 정책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야당은 검찰에게 맡기지 않은 것 때문에 논란을 삼고 이걸 넘기는 것도 문제를 삼았던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만약 경찰에 넘기게 되면 또 야당으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이 일어날 겁니다. 또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이 조사 대상에 있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정부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원래 수사했던 곳으로 보내는 것이 또 이런 비난, 정치적인 부당이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 때문에 아마 수원지검으로 넘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공수처가 맡을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첩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럼 수사처의 검사가 선발이 된 이후에 다시 공수처로 재이첩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이제 수원지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느냐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수원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다가 또 수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공수처가 어느 정도 인력이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정치적 상황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야당은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로 다시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또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은 지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로 넘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공수처가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됐냐를 보고 이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수원지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낼 가능성도 있다. 예. 이게 2, 3주 정도 걸리는데 그럼 2, 3주 동안 수원지검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수원지검에서도 마무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수원지검의 법무부가 그 담당 검사 2명 파견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사실상 인원을 거의 절반으로 줄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수사팀이 5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검사가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법무부에서 파견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 2사람이 있는데 이 2사람에 대해서 연장을 불허해서 이제 그러면 복귀를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명 중에 3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건은 다시 재이첩이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 수사를 그러면 또 지연이 되고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법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수처에서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다른 한 가지가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수사와 기소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가 검사는 이 공수처의 대상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그러니까는 공수처만이 기소라든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검찰이랑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공수처가 이제 막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을 하다가도 공수처에서 이제 구성이 되고 나서 이 기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점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든지 우선은 해석이 조금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기소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 재이첩이 또 되면서 검찰과 이런 법무부 그리고 공수처 간의 의견이 조금 뭐 조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LH 투기 사건 그리고 김학의 출금 사건을 공수처로 재입첩한 것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